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이게 상승장의 초입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장의 초입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뭐 엄청 중요한 뉴스가 지금 나온 거는 없어요. 혼란한 상황에서 여기 업비트 참고만 아시겠지만 밀크라든가 보라라든가 이런 코인들 저한테는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존재감 있는 코인이겠지만 저는 사실 예, 투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코인들이 되게 근사해 보이고 이뻐 보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투자해야 하는 코인들은 지금 조용하게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진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상승할 코인들. 자, 어쨌건 선택은 이제 각자의 판단인데 괜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코인들을 괜히 다 응? 이런 코인들을 괜히 다 싼 코인으로 다 이런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아주 우매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XRP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소송의 결론이 3월 말에 날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들어오셨는데 별 일 없다라고 판단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진득하게 계시면 아마 좋은 일들이 향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이구나 4월 6일 날 목요일 날 저녁 9시 반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 이게 아마 좀 트리거 포인트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금리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5월 3일 날 뭐라고 이제 발표가 되든 저는 별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팍소스 포트폴리오 준비금 관리 책임자 채용 공고 뭐 이 얘기 팍소스면은 BUSD 예? 그죠? BUSD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플랫폼이죠. 바이낸스가 이제 중간에 또 껴있고 근데 여기서 포트폴리오 준비금 관리 책임자 이게 뭐 BUSD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인지 채용 공고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긍정의 의미로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낸스도 요즘에 참 타격을 많이 입죠. 근데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유튜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불거지면 그거를 막 이렇게 기스를 내면서 확대 해석을 되게 많이 해. 그리고 뭐 USDT다 이러면 이거 갖다 또 확대 해석을 막 해. 그러면서 시장에 오히려 불안감 조성을 엄청 많이 해. 근데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통수를 쳤던 거죠.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일으키지. 예. 그러니까 영상을 보실 때도 뭐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다 다른 건 인정하지만 부안해동하거나 이러면은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어차피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유튜버들도 여러분들하고 종이장 한 장 차이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어쩌면 저는 전문가라고 자칭한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종이장 한 장 차이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뭐 뉴스 보는 걸 좋아하고 뭐 추론하는 걸 좋아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필터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이제 영상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친리플 미 변호사 리플 SEC 소송 판결 지연 판사도 사안 중대함 인지 뭐 여기 3월 내로 약식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던 사람이 뭐 이거 지연됐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아실 거예요. 언제가 기점인지 그 기점은 5월 말에서 6월 초가 됩니다. 자, 어쨌건 가시적이라도 아마 지금 같은 상황 그래서 오늘이 4월 6일 날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좀 힘들고 지치시고 그런 거는 저도 인지를 하는데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4년을 기다린 사람들도 있어요. 4년을 기다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손실도 되게 크신데
진짜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거라 4년 기다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 2025년까지 그냥 엉덩이 무겁게 계시지 않을까. 가장 큰 수익률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블룸버그 두바이 당국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센스 심사 기준 강화. 여기도 또 바이낸스가 또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네요. 바이낸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리채이고 저리채이고 항상 매를 맞아도 항상 앞에서 두들겨 맞고 항상 근데 그래도 사라지진 않죠. 예, 어쨌건 한국으로 따지면 업비트, 예, 한국에서 이제 가장 볼륨이 큰 게 업비트, 세계에서 가장 볼륨이 큰 게 바이낸스. 자, 바이낸스가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도 바이낸스가 공식적으로 한국 시장에 문호를 열면 업비트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근데 그랬다고 그래서 뭐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그 구조가 다시 재편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시장이 확장되면 상생이라는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지. 이게 뭐 한쪽으로 치우쳐서 뭐 바이낸스가 업비트를 밀어낸다, 빗썸을 뭐 어떻게 한다, 코인원을 어떻게 한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사용자들이 신규 유입자들이 많이 되면서 볼륨이 더 확대해서 커지겠죠. 예. 그런 시장이 조만간에 얼마 안 가서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에 아마 바이낸스도 움직임이 서서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뉴스인데 예금보험공사 뭐 건강보험 그쪽 재단 코인 은닉 재산 찾아낸다. 그러니까 뭐 이거 탈세하신 분들 세금 제대로 안 내신 분들 코인 있으면 코인까지도 이제 가져갈 거다. 그거 다 공개돼서 국세청하고 다 공조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과연 이거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 조세 세금 같은 경우도 매기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자산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겠죠. 만약에 자산이라고 인정 안 했으면 이렇게 하진 않죠. 이런 표현을 쓰진 않죠. 은닉 자산, 재산 찾아낸다. 근데 코인 거래소 계좌 정보 파악 가능 이렇게 딱 나오죠. 그 얘기는 제도권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참고로 이제 국세청에 보면은 그 리스트 항목이 있는데 거기 이제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쭉 나열돼 코인 리스트가 나열돼 있어요. 나 지금 무슨 코인 몇 개 가지고 있어 막 이렇게 등록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겉에 피상적인 내용만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사실 이면을 깊숙이 따져보면 제도권 수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기다 매기는 거 세제개혁법도 거기 포함돼 있을 거고 아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세금 내야 되네. 아이 짜증나. 이게 아니죠. 세금을 물리면 자 보세요. 세금을 물린다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가져가려면 가상자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승해야 돼요. 상승 폭이 크면 클수록 세금 비율도 커집니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해서. 그냥 이게 기본 구조예요. 앞으로의 다가올 세상에 4차 산업혁명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대표적인 데가 뭐 새마을금고 뭐 지금 흔들흔들거린다 이런 거를 가지고 되게 불안 심리가 자극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모두가 다 긍정 시그널을 보고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하죠. 이럴까 저럴까 이럴 때 지금 현재가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분석, 이더리움 9개월 만에 최고치, 샤펠라 업그레이드 관심 급증. 그래서 날짜는 4월 13일. 이것도 축이 2개로 갈려요. 그래서 이거 되면서 언스테이킹 되면 급속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거야 라는 견해가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아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아니야 반대로 오히려 더 많은 입금이 이루어질 거야. 왜냐면 더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상당한 이점이죠. 기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긍정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직전에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 포인트를 이 트리거 기간을
통해서 이 날짜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더 급 반전되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이 상승력이 많이 없었는데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이더리움을 주축으로 해서 알트코인의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아지는 비트코인보다 그런 그렇게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최고 준법 감시인 SEC 대화 없이 규제 좋지만 고집 이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밖에 안 돼요. 지금 중국은 홍콩을 앞에다 세워두고 우회적으로 가상자산 수용에 관해서 오히려 지금 문호를 여는 바로 코앞이거든요. 직전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미국 주도인지 중국 주도인지 만약에 일정 순간까지 미국에서 긍정적인 어떤 그 가상자산 수용에 관한 스탠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수많은 미국에 지금 있는 블록체인 업체들, 코인 관련 회사들은 두바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엉뚱한 쪽으로 다 몰려갈 겁니다. 그래 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거죠.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런다면 그거는 의도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데스크의 저스틴 선 항상 이제 여기에 나오는 기사를 이제 참 눈여겨봐야 되는데 바이낸스 저스틴 선의 후오비 지분 매입 제한 거절을 한 건지 거래가 있었던 건지 우리는 뉴스만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 의미는 바이낸스가 뭔가 뒤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 예. 여기에다 진실을 다 얘기는 하지 않죠. 어쨌건 뭐 전 세계적으로 바이낸스는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BDC는 뭐 미국의 핵심 자유를 위협한다. 뭐 케이토 뭐 인스튜트 DC 기반 싱크탱크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시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뭐 트로이의 목마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우리 CBDC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감시 체계로 들어간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그러죠. 블록체인.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넣어서 그거를 뭐 장롱 속에 숨겨놓으면 뭐 나는 그거를 내 자손한테 내 다음 세대한테 그냥 증여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고 정부에서는 감시도 못하고 뭐 그리고 뭐 P2P 거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P2P 거래가 진짜 많이 활성화되려면 이것에 관해서 제도권 수용에 관한 감시 체계가 100% 확립됐을 때 P2P 거래는 확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막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탈중앙화 거래소에 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됐을 때 더 커지는 더 이제 자리를 잡겠죠. 이 말의 의미를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중국이 서서히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확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뭔가요? 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뭔가요? 미국은 백스텝을 하고 있고 중국은 치고 나오고 있고 과연 그럼 블록체인은 어떤 건가? 진짜 대중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인지 대중의 자유를 박탈할 것인지 익명성 코인 뭐 어쩌저쩌고 그런 얘기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되게 많았었죠. 익명성 코인도 마찬가지로 진짜 핵심적인 기능에서 알맹이는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알맹이에 관한 관할권을 그들이 가져갑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게 익명성 기술을 바꿔버렸어요. 만약에 그걸 사용하면 너네 우리 채용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거죠. 사실 그런 세상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어요. 대중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SFC, 그러니까 홍콩 증권거래위원회 고문은 홍콩의 암호화 규칙에
합당한 이유로 높은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울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건 중요한 건 5월 말, 5월 31일을 커트라인으로 해서 6월 달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어쨌건 긍정적인, 이건 뭐 중국의 스탠스를 알 수 있는 거고, 스위스 국영은행, 뭐 포스트 파이낸스는 비트코인 거래 제공. 근데 아이러니한 얘기했죠. 여기 자체 암호화 보관 서비스, 이 커스터디 얘기하는 거죠. 커스터디 서비스. SEC에서 증권행위로 바라보는 커스터디 서비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요한 은행들은 가상자산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공표를 합니다. 코인베이스도 커스터디 서비스가 합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증권 거래 위반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SEC가 거짓말을 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을 뿐, 진짜 진실은 말하고 있지 않죠. 진실된 어떤 그런 내용은 추후에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가상자산법 지지부진 눈치 보였나, 이용자 보호법 우선 도입될 듯.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지는 않긴 했지만 그래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가상자산 제외를 명시할지의 명부 여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법안에 포함할지의 여부.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디테일해진 거죠. 디테일해진 거예요. 제가 가상자산의 명확성의 확립, 제도권 수용, 거기에다 이제 세금을 매기고 상승폭이 커지면 세금도 많이 가져간다. 이 기본 개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세금을 뽑아 먹기 위해서 이 시장을 탄생시킨 거지 개인을 위해서 가상자산 뭐 어떤 이 구조를 형성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뭐 나카모토 사토시가 뭐 탈중앙화 개념을 뭐 해서 뭐 대중들의 어떤 뭐 새로운 금융을 뭐 개발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결과치는 이제 나중에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인구 노령화의 2026년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참고로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갑니다. 이때서부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준으로 해서 출산율이 엄청나게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출산율에 지금 기여를 하는 바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건 이게 중요한 시점으로 인구가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2018년서부터 중요시하게 언급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을 언급했는데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셨던 거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와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미디어에서 요즘에 이 인구 노령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떠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뭐 이런 인구 같다 뭐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죠. 지금에 와서.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JP모건 CEO가 은행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년간 지속될 것. 이 얘기를 이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뼈가 있는 얘기예요. 여기 이 문장 하나에 이제 엄청 굵은 뼈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만약에 이게 진짜 들이닥친다면 엄청난 고통이 장기간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힘든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구인 1,000만 건 깨졌다. 다이몬드 은행 위기 수년 간다. 그래서 월가에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국도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중국도 어느 순간 여기는 수출해서 내수 시장으로 지금 전향해서 바꿨어요. 사실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인건비가 높은데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 미국은 인플레가 어떻게 될까? 중국은 인건비가 미국보단 싸요.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늘어난다. 지금 뭐 인구 감소 어쩌고 뭐 고령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고령화에서 더 취약한 게 사실은 G7이에요. G20에 있는 국가들보다. G20에서 G7 선진국을 빼면 나머지 국가들이 예, 향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거기에 이제 사실 정답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짧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달러 횡보 더는 못 참아. 중국, 말레이, 아시아판, IMF 창설 논의 이런 얘기. 이게 진짜 말레이시아가 원해서 이런 거를 마련을 했는지 아니면 중국이 배후에 있는데 살짝 부추겨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참가를 할지 제가 이게 딱 보기에는 싱가폴 요 정도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그래서 아시아판 IMF라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요? 앞에서는 친미인 것 같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추후에 미디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중일은 같은 배를 타는 경제 구조로 돌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만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막 아까 이제 업비트 창에 나와 있는 밀크라든가, 이제 뭐 보라라든가, 뭐 그런 코인들이 나쁜 코인은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아니, 내 코인은 똥코인이구나.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만 보시고.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